이 관점이 수능에 20문제 중에 무려 3문제가 관점이야.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여기에 키가 딱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갈등론, 기능론, 이시적 관점 구분하기,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자료 식방법. 이렇게 2개가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아니라 가르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자, 이거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얼마 전에 그 지하철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어. 그치? 자,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이 있었고, 그리고 올 여름에는, 올 초에는 간호사법을 제정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간호사법 제정을 요구했는데 의사들이 반대하자 간호사들이 파업을 했어. 근데 의사들이 너무 격렬하게 반대하는 데다가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의사 편을 좀 들을 경향이 있어서 결국 간호법이 통과가 안 됐어. 이게 무산됐어. 자,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볼게. 여기는 지금 막 머리에 띠를 두른 막 그런 기관사들이 나와서 파업하고 있고, 자, 여기는 간호사들이 머리에 띠 들고 나와서 파업을 해. 자,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때 이렇게. 자, 아빠랑 엄마가 똑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우선 아빠는 얘네들이 나쁜 아이고 저것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여, 아주 질서를 파괴하는 놈들이여, 이렇게 비판을 해 아빠는. 근데 엄마는 아이고 모이면 좀 가만히 좀 있슈. 오죽하면 하겠어요. 저게 이게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네? 약자들한테 너무 불리하단 말이에요. 아이고 오죽하면 이 추운 날씨에 나한테 와보슈. 이거거든. 아빠나 엄마나 둘 다 사람을 보고 있지. 그럼 미실까? 이게 어려운 거야. 거시다 그러면 사회를 본다라는 거고, 미시를 본다라는 건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보는 거거든. 그럼 저게 과연 개인의 생각을 보는 걸까? 즉 노동자가 콕 집어서 노동자의 생각을 보는 걸까? 아니면은 저 사람들의 뒤에 있는 한국 사회를 보는 걸까? 오케이. 그렇다면 아빠 생각은 한국의 사회는 문제가 있다 없다. 맞아. 그게 포인트야. 아빠가 볼 때는 아니 뭔 소리여, 기관사면 운전을 열심히 하면 되고 간호사는 병원에서 간호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환자를 버리고 왜 뛰어넘겨? 저 도른 거 아니여, 아주 배가 불렀어 저것들이. 이렇게 말한 아빠는 아빠 생각이 한국의 사회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고, 뭔가 파업을 하는 놈들이 있다. 그렇다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를 하지 않는 개인들이 문제이지 사회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아빠는 개인을 보고 있다, 사회를 보고 있다? 먼저 본 게 뭐냐? 그렇지. 저 노동자 뒤에 있는 한국의 사회를 봤더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와서 노동자가 잘못했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일 거라고. 자, 사회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무슨 문제일 거야? 그렇지. 저식끼리 나쁜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이 문제, 이 파업이라는 이 사회 갈등의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이 보는 거야. 오케이? 됐죠? 엄마는 아빠랑 전혀 다르게 생각해. 아니 어디가? 아니 도대체 저놈의 질서라는 게 누구만을 위한 거라는 거 엄마가 볼 때. 그렇지.
엄마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놈의 질서라는 게 사회적 강자를 위한 거고, 예를 들어 노사 문제에서는 기업가만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에서 너무 의사 편만 드는 사회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전혀 대등하지가 않으니까 이 불평등한 구조를 먼저 깨는 게 우선이지, 단순히 그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나서 대모하는 걸 보고 저들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럼 엄마는 사람이 나쁜 거니 제도가 나쁜 거니? 오케이. 그럼 결국 엄마나 아빠나 파업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 뒤에 있는 구조나 제도를 봤을 때 그 구조가 잘 돼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기능론. 그게 기능론. 아니다. 그 기능론이라는 게 기능이 잘 되고 있다. 근데 엄마는 아니다. 이건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갈등이다. 이건 절대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노사관계는 갈등밖에 없다. 갈등.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의사, 간호사는 어떤 관계야? 협력 관계야? 갈등 관계야? 그렇지. 엄마가 볼 때 갈등. 아빠가 볼 때 뭔 갈등이요? 저 간호사들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니요. 예? 왜 대드는 겨? 저 돌았나 저것들. 의사 말을 들으라고 아가씨! 아빠는 무조건 간호사들은 의사에 복종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걸 똑같은 거를 학교에다 대입해보면, 자, 모든 학과 다닌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 말 무조건 어떻게 돼? 아빠 볼 때는. 그렇지. 교장이 말하는데 저 봐라 저 권민정이 너 왜 입술을 실룩실룩거려? 너 엄마 교장이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넌 기능. 선생님 창의선 얘기해보세요. 이 평교사하고 그 간부교사 간에 좀 이 위화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좀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손창의선 무슨 갈등. 그지? 학교의 구조가 잘못되었다. 그지? 너무 강압적이다. 너무 위계가 뚜렷하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가만 봐봐. 부자들,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다 무슨 논리겠니? 그렇지. 그들은 우리 사회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왜? 우리 사회에 아무 문제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이 높은 자리에 올 때까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치? 근데 갈등론자들이 올 때는 웃기시네. 야 재영아, 니나는 누구야? 이건희. 고모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아버지가 이건희니까 네가 거기까지 간 거지. 네가 무슨 삼성전자 사원을 입사해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잖여. 뭔 개소리야. 삼성전자 사원으로 입사해서 절대로 대표이사가 못 되는 구조가 문제지. 맞지? 삼성전자 사원으로 입사해서 자, 네 꿈이 삼성 입사했어. 그래, 꿈이 뭐예요? 저 대표이사가 되고 싶습니다. 미친 거죠? 대표이사는 이재용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재용 자리에 갈 수는 없죠. 나는 그저 임원까지 가면 땡큐겠죠. 임원까지 가지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평균 재직기간 7년밖에 안 되니까. 그지? 그럼 결국은 봐봐. 신세계 회장 아들은 신세계 회장이 되는 거고, 삼성그룹 회장 아들은 삼성그룹 회장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말도 안 치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 아니니? 기본적으로 구조가 개판이네? 이거 무슨 놈이야? 가보자 이제. 자, 벌써 갔죠.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바랍니다. 즉 개인 뒤에 사회구조가 어떤지를 본다는 거야. 아빠랑 엄마처럼. 그랬더니 사회구조가 어떤 걸 먼저 봤는데 잘 돼 있다 무슨 논리고? 그렇지. 아니다. 너무 불평등하다. 다 뜯어고쳐야 된다. 오케이. 그럼 봐봐. 그 사람들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 문제 해결하려면 그냥 조금만 고치면 돼요. 무슨 논리? 그렇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 뜯어고쳐야죠. 조선시대로 한번 가볼게. 대부분의 조선시대 선비들은 무슨 논리였을까? 그렇지. 노비들은. 자, 이제 미시를 볼게. 미시. 자, 이제 기능 갈등 네가 확실히 구분해서 이제 미시 볼게. 자, 미시는 형광등. 상호작용, 의미, 부여. 상호작용, 의미, 부여. 너 혹시 써니라는 영화 봤니? 레미제라블 봤니? 그래, 다행이다. 그래, 레미제라블. 오케이. 레미제라블. 자, 거기에 보면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그 코제트가 나오지. 코제트, 그지? 그 장발장의 딸인데 자기 딸이 아니잖아. 자기 딸이 아닌데 그 코제트는 원래 얘가 데려오기 전에 여관에서 막 물두기로 오고 장미라던 어린 아이였잖아. 근데 장발장이 걔를 데려와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니까 그럼 나중에도 훌륭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잖아. 근데 만약에 걔가 장발장이 데려오지 않았다면
걔는 아마도 그 여관집에서 그 정말 막대 먹은 엄마 아빠, 가짜 엄마 아빠 밑에서 열심히 하다가 죽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막 굴러먹다 죽었을 거야. 실제로 그 여관집의 딸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딸은 아 그랬니?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자, 걔는 실제로 되게 불우한 삶을 살잖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남자한테 걔는 다가갈 수가 없지. 근데 코제트는 어쨌든 신분이 귀족이니까, 시장의 딸이니까 접근할 수가 있지. 그러면 가만히 보면 상호작용에 의해서 개인과 개인의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게 달라지는 거 아니니? 그지? 그게 이런 거야. 보통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그랬던 애가 고등학교에 와서 삐뚤어지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친구야. 그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친구가 얘가 일진이야.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부터 가방에 책은 안 들어있고 뭐 쇠사슬, 피 묻은 장갑, 뭐 칼 이런 게 들어있다. 그럼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럼 봐요. 내가 고등학교에 와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깡패가 됐다. 여기 그 뒤에 한국 사회 구조가 있니? 맞아. 이건 그냥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그게 뭐라고? 상호작용. 오케이. 이제 의미 부여갈게. 의미 부여는 이런 거야. 우리 서진이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다니실 때에는 교실에서 담배를 피는 선생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나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 진짜로 있잖아. 이렇게 얘들아 문제 풀어. 그럼 우리가 그런다고. 쌤 담배 피지 마세요. 새끼 문제 풀어 임마. 우리 특히 또 남은 거니까 문제 풀어 이 새끼야. 저희가 우리 창문에 쌤 문제 풀라고 이 새끼가 저서 피. 그렇게 선생님이 문 열고 이렇게 담배 피우고 저쪽에 또 저 옆반 선생님도 창문 열고 담배 피우고 있어. 김 선생, 그래 이따 점심 때 봐. 그래요. 이런다. 근데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 바람이 부니까 다 애들 하는 거야. 애들 콜록콜록 거린다. 참아 이 새끼들아, 남자 새끼들. 이랬다니까. 그래서 항상 이 선생님 교탁에 잿더리가 있었어. 저 주번이 하는 일이 칠판 지우고 잿더리 비우고 갖다 놔야 돼. 닦아가지고. 왜? 4시간 피니까. 만약에 대연해고에서 손창균 쌤이 여기가 담배를 피웠다. 난리 날 거야. 그지? 대박 미친 거 아니야? 막 찍어서 유튜브 바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불과 한 10년, 15년 사이에 한국의 사회 구조가 바뀐 거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 맞아. 담배가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교실에 선생님이 콜라를 먹는다. 안 어색하지? 그지? 그래서 담배를 핀다. 어색하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는 것과 선생님이 담배를 피는 건 똑같이 본 거야. 즉 기호식품에 불과하다. 그치? 다만 술과 담배는 어른만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학생이니까 할 수 없다 정도였던 거지. 담배를 교실 피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1도 없었어. 자, 그러면 담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뀐 거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생각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했을 때 벌금을 내거나 처벌하는 법이 없었어. 지금 생겼어. 이게 사회 구조가 바뀐 거다, 생각이 바뀐 거다. 오케이. 또 하나 가보자. 196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니스커트가 들어왔어. 가수 윤복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들어와서 쫙 퍼뜨렸거든. 그 처음에 미니스커트를 봤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정말 신문기사 제목이 미친년이었어. 정말 미친년 윤복희 이렇게 나왔어. 미풍양소를 해치고 서양의 나쁜 관습을 데리고 들어왔다. 저런 옷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처벌했잖아. 미니스커트 처벌했어. 무릎 위에서 10cm 이상 올라가 쟀다. 야 이것도 지금 같은 성폭행이라서 그지? 자를 가지고 아씨 불러가지고 경찰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여기서 무릎에서 또 길을 쟀다니까. 자 갖고 와서 이거 만지면서 그래서 10cm 넘어가는 경찰서 끌고 가가지고 그거 반성문 쓰게 하고 그건 이제 그거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미니스커트 입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삼거리 가운데 교통경찰이 막 수신하고 거기다가 그런 여자들 쭉 세워놔. 1시간 동안 거기 세워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그런 짓을 했다니까 우리나라가. 그럼 그 당시에는 미니스커트가 미풍양소를 치는 아주 쌍스럽고 그러니까 범죄에 가까운 행동으로 본 거야.
아이유가 미니스커트 입고 나왔어. 경찰서 가니? 안 가지. 그지? 청년영화제에 아이유가 예를 들어서 예쁜 미니스커트 입고 나왔다? 댓글 미친년이 어딨니? 다 뭐 고마워요, 예뻐요, 뭐 누나 사랑해요. 이것이 거기다 미친년? 그 미친년 쓴 애가 잡혀가겠지. 그래, 불과 한 3, 40년 동안에 미니스커트에 대한 뭐가 바뀐 거야? 그게 바로 미니스커트. 그치?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옛날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들을 처벌했다 그랬지. 지금은 처벌하지 않지. 처벌했다는 법과 제도가 있었다는 이유거든. 그럼 법과 제도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렇다면 미시적 관점 있잖아. 법이 사회가 중요하니 개인의 생각이 중요해. 그래서 개인들을 능동적으로 보는 게 미시야. 근데 반대로 아까 봐봐. 아까 이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어쨌든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치? 이거를 무시할 수 있니 없니? 없어. 수능이 좋은 제도건 나쁜 제도이건 간에 기능론자이건 갈등론자이건 간에 11월 14일이 되면 수능을 봐야 되니 안 봐야 되니? 봐야 되는 거야. 투덜투덜대면서도 보러 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그렇지. 그래서 거기다가 요거 하나 써놔야 돼. 이게 것이 예시. 그래. 됐지? 자, 다시요. 생각이 바뀌면 법이 바뀐다. 것이 미시. 그렇지.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건 그 법을 따라야 한다. 오케이. 자, 미적 관점 상호작용 의미부여 두 개만 주시라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저 끝에 상황정의라는 게 있고 상황정의. 그 상황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는 뜻이야. 옛날에 10년 전에 담배는 그냥 받아들여서 커피처럼 기호식품, 지금은 혐오식품. 그지? 혐오. 자, 2번 거시적 관점 갑시다. 자, 거시적 관점. 기능론과 갈등 나와 있는데요. 자, 기능론 봅시다. 자, 줄 쳐볼게요. 긍정적. 갈등은 비판적. 그 다음에 현사 유지만 주세요. 유지. 갈등은 개혁. 자, 지지층 그 세 가지 중에서 지배 계급 주세요. 지배 계급. 자, 갈등은 피지배 계급 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다시 설명해 봅시다. 기능론자들은 당연히 사회체제와 사회구조가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 낼게요. 윤석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이재용. 이재용 갈등론? 그럼 이재용도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 사회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거지. 그치? 근데 보통 이제 대통령과 싸울 때는 야당 의원들은 그렇지, 잘못됐는데 갖다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지배계급은 현사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론이 되고 갈등론은 피지배계급. 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비판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 됐고요. 사회 문제 갈게요. 아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에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 문제는 항상 두 개를 묶으세요. 이렇게 바깥으로. 일적 기능상 장애랑 사회화 실패한 개인을 묶으세요. 자, 묶으시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요거부터 먼저 써놓을게. 상호 작용은 이시고요. 상호 의존은 기능이에요. 상호 작용은 이시, 상호 의존은 기능이에요. 됐죠? 오케이. 상호 의존이라는 게 뭐냐면 기능론이 있잖아. 모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전부 하나의 체제 안에서 원활하게 서로 의존적으로 움직인다 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동차의 구조를 보면 보통 최소한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있단 말이야. 그 부품이 막 굉장히 막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앞바퀴가 없이 착하니? 안 가지. 그럼 앞바퀴, 뒷바퀴가 있어야 되고 핸들이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되고 동력 전달 장치가 있어야 되고 크랭크가 있어야 되고 뭐 축이 있어야 되고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상호 의존적으로 움직여. 그치? 상호 의존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자. 예를 들어 엄마 운전하시니? 그래. 자, 엄마가 운전하는데 겨울철이라 꽁꽁 얼어가지고 엄마가 저기 앞이 유리창이 뿌해가지고 이렇게 워시액을 눌렀는데 워시액이 안 나와. 이유가 뭘까? 겨울이니까 워시액에 넣어놓은 물이 얼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워시액이 안 나와. 그래서 엄마가 되게 운전하는 눈은 많이 오는데 막 이게 워시액이 안 닦여져가지고 애를 먹었어. 그 집에 왔어. 아빠한테 막 화를 내 엄마가. 아 여보 나 자동차 이거 안 돼. 이거 안 가. 이거 끝장났어. 워시액 안 나. 이거 고장났어. 새로 사줘. 아빠가 이 아줌마가 어떻게 했는데? 워시액이 안 나와. 워시액이 안 나와가지고 죽을 뻔했어. 워시액 뭐 넣었어? 물. 이 아주머니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워시액이 얼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얼지 않는 겨울철용 워시액을 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얘기죠. 운전하면 다 아셔야지요. 그럼 아빠가 볼 때는 자동차 문제가 아닌 거니 엄마의 문제가 그게 기능이에요. 그게 기능이에요. 기능 문제는 자동차의 구조엔 절대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치?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게으른 운전자. 아니면 그래서 아빠가 화를 내고 갔어. 에어컨을 열어봐. 사계절용 워시액이 들어가 있어. 고마. 호박 들어가 있잖아. 이거 빨리 사줘. 세차 사줘. 아니야 잠깐 봐봐. 에이 여기 구멍이 막혔구만. 하나 갖고 와봐. 꼭 찔러뜨리고 잘 나와. 자 아빠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자동차의 구조에 절대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어떤 부품이 작동이 그러니까 일적인 기능상의 오류를 일으켜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게으른 아줌마가 문제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 문제가 없으니까 무조건 운전사가 문제이거나 일시적인 부품의 고장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 사회 문제는 심각한 거니 가벼운 거니? 그렇지. 일시적인 거니 영구적인 거니? 그게 바로 기능 거니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기능 문제야. 아유 요새 날씨도 춥고 큰일 났어요. 아유 이 또한 지나가리요. 노사가 막 아유 이 또한 지나가는 게 조금만 있어봐요. 다 지나가요. 이건 그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일시적인 기능상의 장애거나 사회화 실패한 개인 때문이야. 오케이. 자 근데 갈등론도 그렇게 말하죠. 뭔 소리냐는 거야. 이건 절대로 우리 사회는 자동차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를 자동차처럼 보고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면 기능론이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보는데? 갈등은 어떻게 보냐면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두 가지 계급이 있는 거야. 엉금엉금 깔려서 기어다니는 사람과 여기에 올라타 있는 사람. 이거 가진자. 이거 비지. 어떻게 잘 굴러가는 거야? 잘 굴러가긴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배때지 따뜻하게 살고 우리는 맨날 기어다녀가 밥 먹기도 힘들어. 그럼 이 구조를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평등하게 손잡고 가는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게 일적이라고? 이거 조금만 붙이면 된다고?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점점 뜯어붙이는 거야. 따라서 갈등론이 볼 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도대체 얼마큼 못지않은 거야? 갈등 문제도 있잖아.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거야. 실제로 병원에서 지금 간호사들이 한 400 받을 때 의사들은 1200, 1500 정도 받거든. 갈등 문제들은 어떻게 줄인 거야? 똑같이. 왜냐면 갈등 환자들이 올 때는 직업엔 귀천이 없거든. 의사도 힘들고 간호사도 힘들거든. 따라서 만약에 병원에서 있잖아. 병원에서 이번 달에 발생한 수익이 1200만 원이다. 그럼 600 나와가잖아. 왜 의사가 1000만 원 가져가고 간호사 200만 주는 거야?
그런 법이 없네. 그지? 자, 따라서 모든 직업은 평등하다. 무슨 놈? 그렇지. 갈등은 평등하다. 기능론은 의사의 관점이잖아. 의사가 볼 때 의사랑 간호사 평등하니 안 하니? 절대. 병원에서 중요한 일은 누가 하니? 그럼 누가 많이 가져가야 되니? 그게 기능론의 관점. 그러니까 기능론들은 철저하게 가진 자들의 관점이니까 절대 직업은 평등하지 않고 중요한 직업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직업이 있고 중요한 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기능론이죠. 그지? 자, 그걸 비판하는 갈등 다시 봐봐. 잘못된 사회체제가 문제다. 지배 집단에게만 유리한 사회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불평등. 자, 줄 쳐봅시다. 역할의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른 차등보상. 외워버리세요. 역할의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른 차등보상. 즉 병원에서 누가 중요하냐? 의사가 중요하다. 누가 기여를 많이 했냐? 의사가 기여 많이 했다. 그럼 차등보상. 의사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 볼게. 거기 세 번째 줄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있잖아. 자, 우리 서진이가 어때? 우리 대한민국은 불평등하다. 대한민국은 보편적으로 불평등하다라는 거는 기능 문제 생각일까? 갈등 문제 생각일까? 둘 다일까? 그게 정말이야. 이게 니네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야. 그리고 정리해볼게. 그 옆에서 따로 정리할게. 보편적이다라는 거는 기능 갈등이 다 되는 거야. 왜? 아니 갈등론자들이 우리 사회가 불편한 거 너무나 심각하게 인식해, 그지? 그러면 자 2번 그렇지. 아니 나 의사예요. 내가 많이 가져가는 건 불가피해요. 무슨 소리 하세요? 기능. 아,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병원은 이거 급여 체계를 다 뜯어고쳐야 돼요. 됐지? 요새 진짜 많이. 재작년 10월에 나왔다. 이게 다 틀린 건데 뭐라고 하냐면 기능론자에 의한 사회 불평등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일시적인 사회 문제이다. 이게 왜 틀렸니? 아, 일시적 때문에? 그건 아니야. 다시 그 일시적 뺄게. 사회 불평등은 가벼운 문제이다. 왜? 그래 다 들었어. 쌤 그 문제는 아니야. 기능자들은 불평등이 문제가 아니야. 당연한 문제. 당연한 문제. 당연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아니야. 이번에 시험 나오거든. 알겠지? 절대 불평등 문제가 아니야. 무슨 소리 하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무슨 말? 불평등은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미시야.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세미나 제목은 빈곤의 원인입니다. 각자 발표하시죠. 기능자. 아 그건요 사회문제 문제가 없고요. 저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아 일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왜 일을 안 합니까? 무슨 말? 기능. 저기요 말씀 너무 막 하시네. 막노동 해가지고요 자기 몸 썩어가면서 벌 수 있는 게 하루에 8만 원이에요. 근데 변호사들은 2시간 변호하고 2천만 원 받아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뭘로 돈을 법니까? 그렇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문제다. 갈등. 그랬더니 세 번째 사연. 근데요 100억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고 10원만 있어도 마음이 부자면 부자 아닐까요? 빈곤은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딴 소리 하면 그렇지. 미신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구조나 이런 데 두지 말고 네가 어떻게 빈곤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그게 미신이야. 그지? 따라 불평등이요? 글쎄요 불평등이라는 건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이딴 미친 소리 하면 미신.
시야.